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월 1일 드디어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하나디펜스가 이집트의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는 무려 17년이라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로 특히 해군용 K9이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가운 소식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논란을 만들어내며 K9 수출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수출 성사를 위해 호주 때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후려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출입은행이 80%가량 대출해주는 돈으로 이집트가 K9을 구매하게 됐는데 이것도 무리한 차관을 내줬다는 비판과 함께 현지 생산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모두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선 호주 수출 케이스와 대당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수출 국가별로 요구사항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주형 K9 자주포인 AS9의 경우 우리 K9과도 외형이 다른데 궤도 보호용 스커트 등 각종 장갑이 붙어있는 엄청난 고사양으로 사업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한 문당 가격이 100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집트는 막판에 10%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수출입은행의 80% 대출에 대해서도 유례없는 특혜인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은행이 대금을 융자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북한, 중국과 우호적이라고 해서 현지 생산에 대한 제3국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최근 이집트는 미국의 M1A1 전차 등 최신 무기를 수입해 운용 중으로 심지어 M1A1 전차 1200대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방산 기술 유출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로 그런 나라가 이집트에서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K9 기술 유출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방산 수출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수출 실적을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집트로 수출된 K9의 경우 이집트 해군의 해안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K9은 육군의 상징이자 전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군용 K9이 최초로 수출되면서 앞으로 보다 입체적인 무기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집트 해군은 적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체계로 K9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시험평가에서 K9은 표적함을 명중시키며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고 해군용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 수출 사례를 계기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집트보다 먼저 K9을 도입한 호주에서도 K9을 해군용으로 유사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 호주는 주변에 뚜렷한 적성국이 없지만 지난해 우리와 1조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견인포 중심의 호주 육군의 화력 지원 체계 운용 개념을 생존성 보장과 신속 타격 지원이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런 호주의 K9 수입 목적은 중국 견제란 해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호주는 군사력 증대가 지역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K9을 통해 군사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섬나라 호주에서도 K9이 해안포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리고 최근 인도에서도 K9의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서 K9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인도 국방부가 중국과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의 현지 파트너사에 K9 바지라 자주포를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 국방부가 1000억 루피 규모의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안으로 발주될 이 주문은 인도 민간 부분 방산업체에 발주된 최대 규모로 인도 현지에서의 K9의 높은 인기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K9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이 북한판 최신형 자주포가 최근 베일을 벗고 일제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선 북한의 M2018 최신형 자주포는 8문이 기동을 한 뒤 나란히 늘어서 일제 사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신형 자주포는 지난 2018년, 2020년 열병식에 등장했고 2019년엔 사격을 하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야전기동과 일제 사격을 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베일에 꽁꽁 감춰져 왔던 북한 최신형 자주포의 스펙은 이미지와 달리 최악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서 북한의 신형 자주포들은 사격 후 차체와 포신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중국 자주포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처럼 사격 후 차체와 포신이 크게 흔들리면 곧바로 연속 사격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북한 자주포들은 한 발 쏘는데도 4분이나 소요되면서 큰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중국 자주포처럼 차체와 포신이 요동친다, K9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딱 봐도 알겠다, K9의 비교조차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K9 자주포는 사격 후에도 차체와 포신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자주포의 경우 구경이 K9과 같은 155mm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포탄 운용 문제를 감안하면 152m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기존 화포를 122mm, 152mm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경을 155mm로 바꿀 경우 새로 개발해야 하고 152mm의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신형 자주포의 수준은 우리의 구형 K55 자주포와 유사하고 신형 K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국은 아직도 K9을 조롱하며 깎아내리기에 바쁜 상태입니다. 중국의 신화 군사망은 K9은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그 근거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122mm 방사포였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한 문도 없었고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6문 중 한 문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의 일부 피해를 입었고 그마저도 한 문은 몇 분 만에 수리를 마치고 포격에 다시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4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기존 데이터보다 훨씬 우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북한의 자주포 기술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새 자주포는 방열 시간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무엇보다 사거리를 늘렸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 사진상 45 구경장으로 보이는 만큼 사거리는 20km대에서 30km 정도로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형 포탑에다 긴 포신을 장착한다면 중량이 늘어나 자주포의 기동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북한이 이런 난제를 풀었을지는 미지수로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반면 K9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받는 자주포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분당 6발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급속 발사 시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 발 쏘는데 4분이나 걸리는 북한 자주포에 비교할 바가 아닌데요. 그리고 전투 중량은 47톤이지만 10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가 시속 67km로 다양한 환경과 지형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5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연에서 최대 사거리 100km까지 가능한 초장사정 활공 유도폭탄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소수의 K9만으로도 북한, 중국은 손쉽게 상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K9이 전세계 8개국에 수출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자주포는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